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성형외과 전문의 김형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병원을 내원해 주셨는데 어떤 것들이 궁금하셔서 병원을 와주셨는지 저에게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귀족 수술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서 병원에 네네. 찾아왔거든요. 네. 근데 찾아보다 보니까 귀족 수술, 뭐 귀족 지방이식, 귀족 필러 뭐 이런 게 있던데 뭐 각각 또 어떤 게 다른 건지 좀 궁금해서요. 저도요, 처음엔 성형외과 이제 의사가 되고 귀족 이래서 이 귀족이 뭔가 하면서 왕족, 귀족 뭐 이런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부위의 명칭이에요. 그 정의를 내리자면 눈밑지방 이거를 갖다가 한자로는 와잠이라고 한대요. 저도 환자분한테 정보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귀족은요, 여기 팔자 주름 있죠? 요 선을 이렇게 걷을 때 요 부분을 귀족, 요렇게 요 부분, 네, 거울 한번 보실까요? 그러니까 요렇게 삼각형 모양이죠? 팔자 주름 안쪽, 그리고 입술하고 코 경계 부분, 요 삼각형이 귀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귀족 수술이라고 하는 거는 그 부분이 꺼져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필러가 됐던 보형물이 됐던 지방이 됐던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 부분이 꺼져 있는 거를 돋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질문이 귀족 수술하고 귀족 지방 이식, 귀족 필러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요, 일단은 세 가지를 다 해봤습니다. 보형물도 많이 넣어봤고요. 보형물도 여러 가지 형태의 보형물을 여러 가지 다른 위치에서 코 안쪽으로 넣어보고요. 입안을 절개해서 넣어보고요. 그거를 또 고정도 해보고 고정 안 해보기도 했는데 이게 일어난다고는 얘기 안 할게요. 저 같은 경우는 귀족 보형물을 넣었을 때 열의 9케이스는 제가 넣은 귀여운 보조물은 다 이쪽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면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났겠죠. 예를 들면 여기다 보형물을 이렇게 넣었는데 여기로 보형물이 올라가 버렸으면 여기가 더 볼록해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더 상대적으로 낮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수술을 8년 전까지 해보고 마지막으로 8년 전에 해보고 이 수술은 제가 못해서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다른 원장님들은 이렇게 유지되시는 원장님들도 많아요. 제가 만져보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일단은 보형물은 안 합니다. 그리고 타병원에서 하신 분들께 만져봐도요, 예, 저하고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던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 귀족 필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귀족 필러는요, 좋아요. 귀족 필러 괜찮은데요. 귀족 필러도 마찬가지로 타고 올라가요. 타고 올라가고요. 그리고 근데 대신에 거의 액체와 유사하기 때문에 타고 올라가더라도 많이 티는 안 나요. 그냥 넣었는데 없어졌네 라고 생각도 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민감하신 분들은 위쪽으로 약간 필러가 이동됐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저는 근데 귀족 필러를 조금 좀 쫄보라서 그런지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이쪽에 그 귀족 필러 놨을 때 간혹 이제 이 부분이 피부가 탈이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한 번도 경험은 못 해봤지만은 학교에서도 가끔 발표하시는 거 보면은 귀족 이쪽에 혈관을 이제 어떤 필러가 막아서 좀 피부가 좀 탈이 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저는 귀족 필러를 깊게 놓는 거는 조금 안 하고요. 팔자 주름하고 귀족은 다른 겁니다. 근데 팔자 주름 교정할 때는 저도 지방 이식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아주 조심스럽게 아주 소량의 필러를 수차례 나눠서 넣는 거죠. 그리고 지방 이식은요, 저는 이동되는 케이스는 제 케이스는 없었어요. 근데 이제 지방 이식 하면 이제 뭐가 장점이고 뭐가 단점이냐 이제 좀 말을 하는데, 이 지방 이식은요,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워낙 지금 이렇게 삼각형 그린 공간이 작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못 넣어요. 근데 제 매우 주관적인 생각으로 귀족 지방 이식이 얼굴에 어떤 도움을 주느냐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저도 귀족 지방 이식을 수년 동안 하면서 느끼는 건데요, 중안면부를 예쁘게 해줘요. 특히 코하고 입의 관계를 정말 좋게 해주고요. 그리고 턱하고의 지방 이식이 귀족하고 같이 들어갈 때는 코, 입, 턱의 관계가 굉장히 예뻐져요. 그러니까 입이 들어가고 턱이 전진되고 코가 돋아져요. 그러니까 귀족을 넣게 되면은 코의 방향이 약간 이렇게 살짝 올라가는, 그렇죠, 여기가 돋아지니까. 근데 코가 묻히진 않습니다. 여기다 넣으면 또 어떤 분들은 코가 묻히지 않느냐, 그게 아니라요, 이 전체를 코를 앞쪽으로 뽑아내주면서 코의 비순각 자체를 한 많게는 5도, 적게는 3도 정도 증가를 시켜줘서 코가 이렇게 살짝 올라가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장점이죠. 단점은요,
코가 전체적으로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보시면요, 이게 이렇게 살짝 올라가긴 하지만요, 또 여기다 넣게 되면 이렇게 퍼져요. 양쪽으로 코가 벌려지거든요. 그래서 코평수가 넓어졌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거는 3주 정도만 참으시면 코평수 넓어지는 거는 좋아지세요. 그러면은 귀족 지방 이식은 너무 잘 빠져요 라고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게 또 단점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매우 제한적이에요. 네. 여기다가 많이 넣을 수가 없어요. 많이 넣어봤자 저 2cc를 채 못 넣거든요. 2cc 정도 넣으면 많이 넣는 건데, 근데 한 번에 넣을 수 있는 양이 그거니까. 근데 귀족 지방 이식해서 좋다는 분들 많지만 너무 빨리 꺼지는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느끼시죠? 그러니까 이제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제한적이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귀족 지방 이식에 대해서 많은 효과를 보시려면 사실 여러 차례 자주 하시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장단점은 그거죠. 중안면부를 진짜 이쁘게 살려줘요. 저는 이 생각도 한번 했었어요. 그러니까 귀족 지방 이식이 저한테 있어서는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냐면요, 지방 이식이 꽃이에요. 정말 우리 매년 4월 초가 되면은 봄이 오잖아요. 봄이 이제 오게 되면은 개나리도 피고 뭐도 피고 하는데, 저는 벚꽃이 되게 좋아요. 벚꽃이 좋은데, 벚꽃은 1년에 딱 한 번 피고 며칠이면 진짜 끝나잖아요. 그것처럼 지방 이식 중에서도 이 귀족 지방 이식은 저한테 있어서는 마치 벚꽃 피는 거라고 생각을 그렇게 들거든요. 중안면부를 살려주고 모양도 예뻐지고 하는데, 넣을 수 있는 양이 매우 제한적이고, 효과를 보려면 수차례 해야 되니까, 또 다음 시술을 하시려면 또 많은 시간을 좀 기다리셔야 되고 하니까 좀 그런 게 단점이 되겠죠. 네. 그러면 귀족 지방 이식이 한 번으로 끝나는 수술은 아니라는 그렇죠. 말씀이시네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여러 번 하시는 게 좋아요. 네. 그러면 이미 귀족 수술을 하신 분들도 필러나 지방 이식을 더 추가로 받으실 수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당연하죠. 네, 뭔 상관이 있어요. 그거 하시면 되죠. 뭐 보형물을 제거하고 하실 필요도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형물이 제 위치에 잘 있는 경우는 없지만 제 위치에 있다고 하더라도요, 그 위쪽으로 지방 이식 조금 더 하는 거는 크게 무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전혀 문제될 것도 없고요. 근데 그 위로 좀 필러 넣는 거는 저는 안 하니까, 그렇게는 안 하니까 그렇고, 만약 귀족 보형물이 있어도 팔자 주름 없앨 수는 없거든요. 그것도 하나 말씀드릴게요. 귀족 지방 이식해도요, 팔자 주름 없앨 수는 없어요. 요 선 자체를 없앨 수는 없거든요. 그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들어가는 층 자체가 팔자 주름 없을 수 있을 만큼 가까운 층에다 넣지는 않아요. 그리고 필러가 조금 더 저한테 있어서는 좀 편한 시술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보형물 있어도 위에다가 지방 이식 살짝 하는 건 괜찮고, 그냥 팔자 주름 없을 정도의 필러 정도는 넣는 거는 저는 괜찮다, 이렇게 제 경험상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궁금증이 다 풀린 것 같습니다. 진짜요? 네. 감사합니다. 네, 뭐 저도 사실 돌발 질문들도 있고 해서 이게 만족을 하셨으면 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